03년생 토트넘 신입생 골키퍼 리버풀 상대 완벽 데뷔전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일단 왜 하냐? 왜 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또 토트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바오컵 리그컵 4강 1차전이었고요. 네. 토트넘 홈에서 열렸고요. 근데 토트넘이 요즘 만신창이 아닙니까? 네. 원래 전력도 더 약한데 리버풀은 부상자도 별로 없고 토트넘은 만신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토트넘이 이겼어. 그거 왠 줄 아십니까? 왜죠? 토트넘이 역대 리그컵 4강 1차전 홈에서 열리면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징크스를 똑같이 이어. 전승? 전승. 오. 전승은 아니에요. 무패? 한 5승 2무인가 5승 3무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승리를 거뒀네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언스? 네, 약간 사이언스다. 약간 그거 아닐까? 그 선택과 집중 못하고 선택과 집중 못하고 다른 강팀들 4강쯤 올라오면 강팀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해외 프리뷰에서는 네.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갔던 게 또 이번에도 또 맞아 들어갔으니까. 근데 원래 저도 무시할 수 예전에 없다는 거죠. 저기 농구 토토 같은 거 네. 열심히 해보려고 되게 소액 그 공식 그 프로토 인터넷에 찍을 수 있는 만큼만 NBA 가지고 막 데이터 봤는데 네. 역대 홈 전적, 이 대회 역대 전적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이기 때문에 선수도 이런 거 알면 괜히 약간 더 자신감이 그죠? 생기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 모르기도 힘든 게 경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쵸. 네, 인터뷰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많이들 거론이 되죠. 아무튼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작동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에 승리를 했고 사실은 리버풀이 유효슛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막아낸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우리 비카리오 다쳤어? 포스터는 앓고 있어? 네. 그렇다면 브랜든 오스틴 대신에 영입하자마자 얘를 리버풀전에 선발로 바로 쓴다라는 포스텍의 승부수가 통했죠. 거의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03년생 그래도 골키퍼. 오스틴은 뭐 지난번 경기가 뉴캐슬전이 데뷔전이긴 했지만 뭐 나쁜 평가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한번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오진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좀 자신감 있었던 게 이 선수의 좀 능력을 잘 봤나 봐요. 네. 바로 이제 토니 킨스키 선수입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이제 오늘 선발로 거의 한 3일 만에 영입되고 나서 선발로 치렀는데 경기 중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일단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좀 유망주들이 잘 했던 경기였죠. 뭐 골을 넣은 루카스 베리바리라든지 아니면 스펜스, 그레이 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최근에 이제 부상자들이 많아서 중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좀 이제는 이렇게 계속 잘해주면 주전 경기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해줬고 킨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에 골키퍼들이 죄다 뭐 부상과 질병으로 데뷔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리버풀이라는 큰 팀을 상대로 데뷔전이 정말 떨렸을 텐데 또 어린 선수고 정말 이렇게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록을 좀 살펴보면 전반 추가 시간에 학포의 그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나 뭐 후반전에 살라가 때린 그런 슈팅들을 좀 잡아내면서 선방 6회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6회면 뭐 5회도 많다고 뭐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거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선수가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디아스의 크로스에 이은 누네스의 슈팅 그 슈팅을 굉장히 골문 가까이에서 날아왔는데 좋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선방 능력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누네스도 그 내가 이걸 슛을 하는지 아닌지 좀 모를 정도로 발이 그냥 맞은 느낌? 네, 그래서 공은 또 측면 구석으로 잘 갔잖아요. 네, 공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건 순수한 반사신경이죠. 그러니까 발 모양을 보고 예측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순수한 그냥 순간적으로 그 0점 몇 초 만에 몸이 반응을 하는 그런 약간 본인만의 재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약간 빌드업 능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날 패스 성공률 기록 자체는 72%로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좀 경기를 보면 안정적인 패스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롱 패스를 굉장히 좀 많이 한 게 좀 보이는데 일단 총 45번의 패스 중에 32번을 성공을 했습니다. 뭐 짧은 거 롱 패스 다 섞어서 32번 성공시켰고 롱 패스가 이 중에 19개였습니다. 19개였고 이 중에 6개가 성공을 했는데 뭐 나머지 실패한 킥들도 막 실수로 상대한테 공을 넘겨준 게 아니고 그 동료에게 정확하게 갔는데
경합 과정에서 좀 뺏긴다든지 아니면 동료가 경합에서 실패를 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킥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제가 그 킥을 잘 차는 자신 있는 골키퍼들은 딱 그 킥폼 있잖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발목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공에 역회전을 주면서 볼 세기를 조절하는 좀 그런 킥들을 많이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킥에 굉장히 자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부분들이 좀 동료들과 호흡이 좀 더 올라오면 아마도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네, 채팅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준 어떤 굉장히 그쵸. 좋은 그 롱킥을 역습으로 통해서 한 번에 네. 넘어간. 그래서 토트넘이 리버풀 압박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킨스키의 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킥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게 중요한데 포스터는 그게 전혀 안 되는 사실 골키퍼였고 오히려 킥 미스해가지고 공 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멀리 찾을 때 짧게 했는데. 차고 짧게 찾을 때 멀리 차고 그렇죠. 이 판단력도 그렇고 뭐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첫 경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준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닌데 그 득점 상황에서요. 그렇죠. 득점 상황도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하긴 했어요. 이 선수가 옆으로 밀어주고 네. 드라구신이 또 옆으로 밀어주고 그걸 포로가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롱패스 한 걸 이제 솔랑키가 받아가지고 몸싸움 하다가 컷백하고 그걸 이제 베리바리 넣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점은 킨스키긴 했다. 결국 득점을 관여는 했네요. 그렇게. 네. 그래서 경기 후에는 좀 쌍둥이 여동생이랑 뜨겁게 포옹을 나누면서 좀 긴장을 내려놓는 네.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조금 아이 선수가 오늘 데뷔전이었고 굉장히 어리구나 여전히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카메라 앵글상 뒤통수 그 금발에 머리 긴 뒤통수만 잡혀가지고 네. 사람들이 엄마인가봐 보통 그랬는데 이 앵글로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어. 그쵸. 예. 네. 어렸다. 혹은 뭐 애인으로 의심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날 가족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 자, 요 선수 소개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뜬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축구를 조금만 아주 딥하게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이름을 모르는 사실 그런 어릴 때부터 선수거든요. 유명한 선수들은 막 나오잖아요. 음. 뭐 루닌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고 또 이제 뭐 마마르다 주빌리 그렇죠. 뭐 이런 유망주 골키퍼들은 마마르다 주빌리는 왜 아직도 빅클럽 안 간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10대 때부터 막 하입 받은 골키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킨스킨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입니다. 일단은 올 시즌 2024-25 시즌에 체코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선수가 불과 1년 전, 1년 전이 하기 좀 그래. 1년 반 전. 2023년 5월에는 체코 2부 팀인 비슈코프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만에 프리미어리그까지 직행을 하는 거의 인생 역전의 좀 스토리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기록을 좀 보니까 파르두비체라는 팀에 또 임대를 지난 시즌에 거쳐서 경험을 좀 쌓았고 새 시즌 시작 전에 주전 골키퍼인 인드르지흐 스타네크가 이름이 어렵네요. 스타네크 골키퍼가 유로 2024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서 좀 기회를 이번에 받게 됐는데 여기서 본인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 선방률 83.3%, 유럽 10대 리그 골키퍼 중 선방률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B클럽 혹은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좀 끌었고 저희가 이 얘기를 월요일인가도 했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야 10대 리그? 장난치냐? 뭐 이런 식의 시청자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기록인지 해보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경기를 통해서 드디어 증명을 한 거죠. 네. 리버풀 상대로 이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선방 능력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단 그 이적 뒷스토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레비 회장과 만난 뒤에 이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킨스키는 아버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고요. 킨스키 아버지도 일단 프로 골키퍼 출신입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던 안톤 킨스키라고 하는데 유로 2004, 2006 2006 독일 월드컵까지 포함이 됐는데 경기를 뛰지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일단 유전자는 확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킨스키가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피카리가 들어가려면 멀었고 포스터는 사실 이미 킨스키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좀 이미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것 같고 앞으로 좀 토트넘의 골키퍼 경쟁 구도도 굉장히 좀 재밌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경기 봐야겠지만 네.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포스터 밀어내고 일단 이 선수를 주전으로 바꿔 쓰는 게 그렇죠. 팀이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정책에도 어울리고요. 네. 예. 실력 자체도 뭐 포스터보다 낫다 하면은 쓰는 거죠. 그리고 전술상 브랜든 오스틴은 어차피 밀려 있는 선수였고. 그렇죠. 예. 전술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이번 경기에서 좀 만족을 했을 거거든요. 골키퍼 자체가 뭐 전술 지시 없이 그렇게 롱킥을 많이 때리고 이제 시범적인 킥을 많이 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데뷔전인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주문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성공적으로 잘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앞으로 뭐 자기 본인의 전술을 고려해서라도 더 많이 쓸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피카리오가 돌아왔을 때 만약 이 선수가 더 성장을 해서 굉장히 뭐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잘 잡아야 될 공 잘 못 잡아서 뛰었다가 다시 잡은 그런 장면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저 안정감을 찾으면 앞으로 피카리오 골키퍼도 주전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사기 코너킥 몇 번 당했을 때 멘탈적으로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프리미어리그 처음 올라온 그런 골키퍼들은 네. 사기 코너킥 때문에 멘탈 많이 망가지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정말 검증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방금 말해주셨다시피 요즘 진짜 그 세트피스들이 정말 다양하고 특히 아스날 같은 팀 만나면 또 골키퍼 엄청 견제를 하거든요. 확실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근데 이건 사실 경험적인 부분도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경험은 많이 없는 선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패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다음 경기가 리그 경기가 아스날이네요. 그 FA컵 다음에. 네, FA컵 다음에 당장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는 선수 등록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유로파리그는 현재 리그 페이지 끝나고 노가웃 스테이지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한 2경기인가 못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것만 빼면 아마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는 킨스키의 상황이고요. 킨스키가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 정도 되고 1,200, 예. 그리고 계약 기간이 6년 반이더라고요. 기네요. 그 첼시식이죠. 네, 첼시식이네요. 그 FFP와 PSR에 그 적용되는 장부상의 당해년도 지출을 최대한 쪼개기 위한. 그러니까 이 선수 연봉도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장부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감가상각 느낌으로 이적료는 계약 기간의 n분의 1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1,000 얼마 파운드를 6.5분의 1 해가지고 한 시즌마다 연봉과 함께 장부상의 지출로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로 인해 발생하는 FFP나 PSR 상의 장부상의 지출이 되게 적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 그런 부담이 좀 적죠. 첼시식 전략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약 기간 6.5년이나 됩니다. 요즘 좀 영입도 굉장히 유망주 위주로 많이 하고 점점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 보면 약간 첼시식의 그 방식이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 좀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다가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메뉴 팬들이 속 터지고 있는 게 마이누를 판다. 막 이래가지고 첼시도 외부 선수 막 사온 다음에 그 못 맞출 것 같으니까는 그럼 유스 팔아야지. 유스를 팔아야 제일 그 크게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장부상의 그 소득을 그래가지고 뭐 마운트였나? 아무튼 0에서 시작을 하니까 차치 육성 선수부터 판다 이래가지고 그들부터 판다고 하니까 첼시 팬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근본은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불만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메뉴가 영입을 더 해야 되니까는 마이너부터 판다 이래가지고 지금 메뉴 팬들이 미친 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마이너는 아니지. 진짜 마이너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 마이너가 진짜 몇 년 만에 나온 메뉴 뉴스 올리는 것 중에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첼시한테 배운 것들이 그렇게 그렇죠. 팬들한테는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토트넘은 진짜 약간 이제는 많이 어려졌네요. 스쿼드 자체가. 네, 뭐 일단 08년생 트리오 08년생이요? 06년생 06년생 트리오가 베리발 그레이에 이어서 양민혁이 왔고 그렇죠. 골키퍼가 03년생이 왔고 그리고 이제 마이키 무어가 이날 벤치로 돌아왔는데 걔는 07년생이죠. 네, 많이 얼마 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펜스도 00년생이고 제즈 스펜스도 포로도 어리잖아요. 네. 90인가 98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